판단을 도와주는 사이언스 생활과학 토크쇼 판도사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판도사와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걸음마부터 연애까지 모든 걸 책을 통해 논리적으로 배우고 과학적으로 적용하는 여자 아나운서 황현주입니다. 네, 과학계에 떠오르는 별 영원히 반짝이고 싶은 남자 판도사의 잘생긴 이정표 전한별입니다. 본격적으로 겨울이 좀 시작됐나 봐요. 날씨가 제법 추워졌어요. 우리가 가을이라고 우리가 방송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빠르다 해도 이 우사인 볼트보다 더 빠른 것 같아요. 슉 지나가요. 그러니까요. 아니, 벌써 제가 이틀 전만 해도 해피 뉴 이어를 외쳤던 것 같은데 벌써 이제 31살 되고 머리 숱은 점점 없어지고 이마는 넓어지고. 그러니까요. 진짜 빨라요. 정말 저도 집에서 달력을 봤는데 달력이 이제 한 장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11월 이렇게 걸고 12월 한 이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되니까 뭔가 누군가 와서 내 달력을 몰래 들어와서 찢어놓은 건 아닌가, 그리고 시간까지 몰래 돌려놓은 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정도라고요. 야, 근데 저는 이제 판도사를 하면서 항상 이제 좀 하다 보니까 상상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이게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해지는 방송이에요. 여러 가지 상상을 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시간을 좀 붙잡는 그런 시스템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시간을 내 맘대로 좀 조절하고 요런 게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요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것도 가능할 것 같은 게 요즘에는 이제 집에 사람이 없어도 버튼 하나 딱 누르면은 뭐 전기, 가스, 문단속 이런 거 다 관리가 가능하고, 요즘에 보니까 CCTV로 강아지도 이제 테이크케어 해주던데요? 강아지도 보고. 야, 대단한 세상입니다. 네, 이런 거 보면 시간도 언젠가는 저희가 마음대로 제어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야, 그럴 수도 있는 게 약간 시간도. 오바일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약간 타임 오바? 그래요? 밑도 끝도 없네요. 당황스럽네. 네, 생각해보면요, 우리 생활 속에서 원격 제어 시스템이 적용된 곳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이 자동차나 출입문 보안 등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원격 제어 시스템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도 꽤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원격 제어 시스템이라고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멀리서도 물체를 조작할 수 있다는 건데요. 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고 생활을 더욱더 편리하게 해주는 원격 제어 시스템, 언제부터 어떻게 그리고 어디까지 우리가 발전을 해 나갈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원격 제어 시스템, 너의 능력을 보여줘! 기계 등을 직접 사람의 손이나 발로 조작하지 않고 어떤 장치를 사용하여 간접적으로 조작하는 일을 뜻하는 원격 제어. 자동차 시동을 켜고 거리의 가로등을 조정하는 등 원격 제어 기술은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삶의 편리함을 더해주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인터넷이 연결돼 있는 곳이면 언제, 어디서나 원격 제어 솔루션을 통해 회사 내 데스크톱 컴퓨터와 동일한 환경에서 자료를 보내고 진정한 재택근무를 실현할 수 있으며, 개인의 편리함을 넘어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에도 활용돼 사회 환경에 많은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원격 제어 기술로 조정하는 나만의 라이프 스타일. 원격 제어가 안내하는 편리하고 안전한 세상으로 들어가 보자. 네, TV 리모컨에서 시작한 원격 제어 시스템. 사실 우리가 TV를 볼 때 리모컨이 없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렇죠? 네. 언제 일일이 그 많은 채널을 다 돌리다 보면 손가락이 무좀납니다. 그렇죠. 큰일 나요. 하다못해 요즘 유행하는 그 셀카봉도요. 리모컨이 없으면 그냥 봉이에요. 그 회초리로 쓰는 거야. 그렇죠. 정말 진짜 단순히 우리가 광고를 피해서 채널을 돌리는 수단으로만 사용했던 리모컨이 이렇게 다양한 기술로 발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SF 영화에서 많이 봤던 이 무선의 세계라고 할 수 있는 원격 제어 기술이 앞으로 이 개인들의 생활 환경을 좀 더 편리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원격 제어 시스템을 통한 우리 생활의 적용 너무나 많은 곳들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요? 이 리모컨 하나로 전기불 하나도 조정을 해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 외부 침입자가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것. 뭐 이런 정도면 더 이상 발전할 수 있는 게 뭐 더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원격 제어 시스템이라고 딱 정의를 딱 내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리모컨이잖아요, 이 사람. 방송을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리모컨이잖아요. 딱딱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리모컨, 이게 리모컨뿐만이 아니라 어떤 다양한 그 이외의 영역에도 어떤 그 충분한 이게 범위를 넓힐 수 있을지
궁금해지고 좀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특히 저희가 잘 몰라서 그런 거지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원격 제어 시스템이 엄청나게 많아요. 특히 이 원격 제어 시스템이 얼마나 유용한지 또 어떻게 다방면으로 활용이 가능한지 제가 한번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원격 제어 시스템으로 조정하는 나만의 라이프 스타일, 무선이 만드는 심플하고 컴팩트한 세상 만나봅니다. 여러분은 원격 시스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생소하게 느껴지는 원격 시스템은 사실 우리 생활 속에서 쉽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TV, 에어컨, 자동차 등을 조정할 수 있는 리모컨이 대표적인 원격 시스템 사례인데요. 네, 원격 제어 시스템은 사회적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 생활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생활을 좀 더 편리하고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원격 제어 시스템, 자세히 한번 알아보실까요? 이곳에서 여러 종류의 원격 시스템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네, 그 오전에 보여드린 이후에 따로 말씀은 안 드렸어요. 어차피 실례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뭔가 좀 특별한 기술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어떤 기술인지 좀 보여주시겠어요? 저희가 원격 기술이기는 한데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다니는 이런 IT 첨단 기기들을 실제로 내가 어디서든지 공간과 시간의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큰 차이점입니다. 말이 청산유수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디로 네. 뭐 보러 갈 데가 있나요? 네. 저희 밑에 휴게실이 있는데요. 아주 전망 좋은 곳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서 설명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지금 가실까요? 네. 알았죠. 와우. 이곳에서 어떤 기능의 원격 시스템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뭐 별거 없어 보이는데 이게 끝인가요, 지금? 여기에서 보여드릴 게 이게 네. 다가 아니고요. 네네. 지금부터 보여드릴 건 이 스마트폰을 원격으로 이용하는 걸 실제로 보여드릴 겁니다. 원격 시스템으로 스마트폰을 조정한다니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요즘은 스마트폰을 안 쓰시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을 쓰시는데요. 이 스마트폰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내 스마트폰 작은 화면에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 그대로 내 PC로 옮겨와서 큰 화면으로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기능을 다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핵심 기능입니다. 자신의 스마트폰 및 컴퓨터에 원격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미리 가입한 이메일에 접속하면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자료를 컴퓨터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또한 실시간으로 연동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을 때도 스마트폰 속의 자료까지 컴퓨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격 시스템을 통해 스마트폰의 모든 기능을 컴퓨터로 사용할 수 있게 되니 한마디로 컴퓨터가 또 다른 스마트폰이 되는 거죠. 신기한 원격 시스템의 세계,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본 원격 제어 프로그램의 원리는 전 세계에 설치된 중계 서버들을 이용을 해서 아까 보신 것처럼 스마트폰에 원격 제어 앱을 설치만 해 놓으시고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이메일 아이디를 통해서 중계 서버에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에 스마트폰이 있든 그리고 어느 PC에서 접근을 하시든 그 이메일 아이디만 있으시면 어디에 흩어져 있는 나만의 단말기를 찾아서 원격 제어할 수 있게 만들어드리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원격 시스템의 진가는 바로 스마트폰 분실 상황에서 나타나는데요. 스마트폰을 분실했을 때 당황하지 말고 컴퓨터로 접속해서 스마트폰의 위치를 파악하면 끝입니다. 요즘 업무 추세인 스마트 워크 또한 원격 시스템으로 편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보세요? 네, 이과장님. 네? 그 내용이 잘못됐어요? 알겠습니다. 바로 수정해서 보내드릴게요. 갑작스럽게 외부에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회사에 있는 컴퓨터에 원격으로 접속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 여러 가지 상황에서 도움을 주는 원격 시스템,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길 기대합니다. 자, 이곳은 원격으로 교육을 한다는 곳인데 이거 원래 있는 거 아닌가요? 뭐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 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살짝 방해도 되나요? 네. 아, 네. 자, 우선 좀 갖고 와주세요. 잠깐만요. 네. 네. 자, 우선 여기 얘기 들었기로 무슨 원격으로 교육을 한다는 곳이라고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정확하게 어떤 곳이에요? 원격으로요. 화상 교육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화상 교육이요? 네. 그러면은 일반 뭐 인터넷 강의랑 비슷한 개념 아닌가요? 인터넷 강의는 그 선생님의 강의를 녹화를 해서 그냥 그쵸.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실시간으로 아이하고 1대1로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보시면 아이 얼굴 이렇게 보이고 아이는 선생님 얼굴을 보이고 정면으로 이제 보면서 수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예전에 이제 저희 세대 때는 선생님이 직접 오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어떤 교육 방송을 보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실시간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하는 곳이네요. 원격 화상 교육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데요. 또한 선생님과 학생이 화상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어 교육 효과 또한 뛰어나다고 합니다. 어떤 게 있을까? 저도 한번 일일 교사로 도전해봤는데요.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학생과 얼굴을 보며 공부를 한다고 하니 집중력도 2배, 재미도 2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만나도록 해요. 다음에는 이쁜 선생님과 해요. 흔들어줘. 원격 시스템 덕분에 소중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원격 시스템은 우리 생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업무 생활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미래에 이 시스템이 좀 더 발전해서 다양한 분야로 잘 유용하게 사용되길 바라겠습니다. 야, 이제 뭐 회사 일을 정말 그 사무실이 아닌 집이나 뭐 커피숍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원격 제어 시스템의 발달이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오게 되면서 육아와 일을 동시에 진행하는 이 워킹맘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택근무가 가능한 것은 물론 회사에서 업무를 보면서 급한 집안일까지 핸들링할 수 있는 이 사례들이 되게 많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일이 늦게 끝나는 날이면요. 전기 밥솥의 취사 버튼을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조절을 미리 해주는 거죠. 그러면 집에 도착했을 때 밥이 이미 되어 있어서 시간도 절약되고 마음을 졸이지 않아도 되고 아주 편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졸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에서 좀 생각을 하는데 지금 TV를 보고 계시는 우리 주부님들 계실 겁니다. 근데 혹시라도 내가 외출을 할 때 혹시 내가 가스불을 내가 잠그지 않은 건 아닌가? 강박관념 가져요. 불안해요. 초조해요. 가스불 어떡하지? 다시 가야 되나? 어떻게 하지? 이렇게 이런 강박관념과 이런 불안증에서 우리가 이 원격 제어 시스템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인터넷이 요즘에 저희 필수가 됐잖아요. 그렇죠. 삶의 필수가. 컴퓨터가 고장이 나거나 스마트폰이 고장 나면은 정말 난감합니다. 이럴 때 AS 센터에 굳이 안 가도 원격으로 수리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 얼마나 편리한 세상입니까? AS 센터요? 아니 AS. 제 AS라고 했나요? 내가 잘못 들었나? 미안합니다. 특히 요즘에 개인정보 유출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도 스마트폰 분실했을 때 원격으로 제어가 가능하다는 거 정말 유용하지 않나요? 사회 환경의 원격 제어 시스템이라고 하면 사실 쉽게 감이 딱 오지는 않아요. 사실 조금만 깊게 그리고 조금만 꼼꼼히 주변을 살펴보면요. 원격 제어 시스템이 반영된 곳이 꽤 많이 있는데요. 그 활약을 금방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한별 씨가 소개해준 원격 화상교육 이런 것도 섬마을, 이 도서 지역에 도입이 되면 평생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요. 우리 그 아버지 세대를 넘어서 할머니 세대에 정말 학교 한 번 가려면은 정말 20리를 걸어서 산을 이렇게 한 번 타고 2번 타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는 안 갔거든요. 멀어서.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그런 거죠. 할머니들이 많으셨죠. 그리고 또 제가 얼마 전에 또 뉴스를 보니까 무선 통신을 기반으로 한 열차 원격 제어 시스템이 또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무선 통신으로 열차를 정지시키고 이동시키고 출발시키고 이런 다양한 경로들이 있어진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간간히 종종 열차 사고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이런 사고들이 전혀 없어질 거라는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전 말씀하신 거대로라면은 이제 원격 제어 시스템을 잘 활용을 하면은 우리의 안전까지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오브코스 물론이죠. 맞습니다. 이 원격 제어 시스템은요, 우리 생활 속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는데요. 도시 안전 문제에서부터 우리가 직접 가기 힘든 위험한 지역의 상황까지 관리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버튼 하나로 복잡한 시스템을 간단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관리를 해주는 원격 제어 시스템의 세계로 지금 바로 떠나보시죠. 초고층 빌딩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요즘 관심사는 바로 초고속 엘리베이터인데요. 분속 600m급 속도의 엘리베이터도 속속 선보이는 등 속도 높이기에 경쟁이 붙고 있지만은 속도가 빠른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빌딩이 고층화 될수록 유일한 이동수단은 엘리베이터가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시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 있을 경우에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이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신속한 고장 조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처럼 엘리베이터는 바로 인간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데요. 이에 국내의 한 엘리베이터 제조업체는 아주 스마트한 기술을 개발 도입하며 평균 수리 소요 시간을 대폭 단축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제어 통신에 문제가 생겨서 엘리베이터 운행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 담당자가 점검을 하다 말고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원격 지원팀의 조충재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현장에 문제가 생겨서 그러는데 원격 지원 앱으로 확인 가능하시겠습니까? 평균 수리 소요 시간을 24분에서 8분으로 단축할 수 있었던 기술은 바로 업계 최초로 도입한 원격 화상 점검 시스템인데요. 현장 담당자가 엘리베이터를 수리할 시 전용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기계 오작동 상황과 현장 영상을 촬영해 전송을 하면 전문 엔지니어를 통해 최적의 수리 방법과 기술을 자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저희 고객 케어센터에서는 원격 조정 시스템을 통해 이들 제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어떤 부분에 이상이 발생하는지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원격으로 전체 고장의 약 66%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전국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365일 24시간 실시간으로 원격 감시하며 안전 점검과 고장 처리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는데요. 목련 초등학교 1호기 지금 고장이 원격으로 접수가 되었는데요. 또한 새벽 시간을 이용해 원격으로 시스템을 자동 점검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낮 시간에 엘리베이터 운행을 중단해야 하는 불편함도 없앴습니다. 예전에는 지역 단위의 지사나 분소에서 직접 저희 기사들이 방문을 해서 상태를 확인을 해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적인 오류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원격으로 모든 엘리베이터의 상태를 확인해서 엘리베이터가 정상적으로 운행하는지를 24시간 실시간으로 감시하게 된 계기가 된 시스템입니다. 지난 2011년 1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우면산 산사태. 13명의 대학생과 주민이 숨진 춘천 마적산 산사태를 기억하시나요? 이 일은 우리에게 산사태가 얼마나 무서운 재해인지를 확인시켜준 계기가 됐는데요. 이를 해결하는 일에도 원격 제어 시스템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원격 제어 시스템은 생활의 편리함뿐만 아니라 사회의 안전까지 책임을 지고 있는데요. 산사태와 같은 자연재해를 감시하는 기능에서부터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는 일까지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러 가보실까요? 이른바 산사태 무인 원격 감시 시스템을 개발한 국립산림과학원을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기가 산사태 무인 원격 제어 시스템을 개발한 곳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산사태는 발생하게 되면 아래쪽에 인가에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방 구조물과 같은 구조물로서 이러한 재해를 저감하고 있는데요. 이 사방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는 곳에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산사태로부터 인명을 보호하는 시스템은 다양한 센서들로 이루어졌는데요. 토양 내의 수분 상태를 감지하는 센서들입니다. 이게 토양의 지하 수위를
감지할 수 있는 간극수압 센서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설치해 두어서 이 각각의 값들이 어느 임계치에 도달하게 되면 여기에 표시된 경계에 등이 들어오든지 아니면 위험한 등이 들어오게 됩니다. 정보를 서로 주고받는 것도 원격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그 센서 같은 경우는 근거리에서 그 정보를 교환하고 있고 이러한 교환된 정보들이 저희 원거리에 떨어진 곳까지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죠. 여기서 원격이라는 의미는. 대도시에서 산사태가 발생할 경우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원격 제어 시스템을 통한 조기 예측은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입니다. 지금 원격 제어 시스템을 보고 있으려니까 직접 가서 그곳 상황을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요. 직접 가봐도 될까요? 네, 지금 그 조기 감지 센서 원격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같이 가보시죠. 네. 산사태 무인 원격 감시 시스템의 간략한 원리를 알아보기 위해 근처의 산으로 올랐는데요. 산사태 붕괴 시뮬레이터를 활용해 개발된 다양한 센서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산속에 뭔가 많이 박혀 있는데요. 이게 다 뭔가요? 지금 보시는 것이 그 토양 내에 지하 수위를 예측하는 간극 수압 센서입니다. 이러한 간극 수압 센서들이 깊이별로 다 박혀 있고요. 토양 수분 센서, 토양 간극 수압 센서, 그리고 온도 센서, 음량 센서, 기울기 센서 이렇게 5가지 종류의 센서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각 센서를 통해 토양 내 수분 상태와 압력, 땅 밀림 상태 등을 알 수 있는데요. 각 센서가 보낸 정보들은 태양 전지를 이용해 전원을 공급받는 센서 노드로 30초 간격으로 전송돼 분석됩니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각 센서들이 산사태 징후를 감시하면 상황실은 무선 네트워킹을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송받게 되는데요. 위험 상황 발생 시 지역 주민들에게 바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신속한 대피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 풍향 풍속계나 이제 강우량계나 온습도계가 이 데이터 로그를 통해서 관측이 된 걸 저장해서 이 모뎀을 통해서 이제 저희 상황실로 연결됨으로써 저희가 실시간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스마트폰으로 이용해서 이제 저희가 이 현재의 강우량이라든지 온도, 습도, 기압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또한 원격 제어 시스템은 군부대에도 활용될 수 있는데요. 군의관 부족으로 장병들의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병사들의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병영 생활의 고충과 정신상담도 비밀리에 받을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원격 제어 시스템이 가장 필요한 것은 각종 사회적 혜택에서 소외된 오지나 산골 마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원격 제어 시스템이 보다 다양한 방향으로 개발이 돼서 모두가 각종 사회적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야, 정말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정말 엘리베이터 같은 그 안에서 정말 사람 대신 이렇게 고쳐주고, 그리고 산사태 같은 거, 그런 재난 방지를 해주고, 정말 이 원격 제어 시스템 이거 만만하게 볼 상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예상할 수 없는 각종 사건, 사고가 너무나 많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 원격 제어 시스템을 활용을 하면요. 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참 좋은 점이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 대형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한다는 건 이 사람의 생명은 물론 이 국가 재산까지 지킬 수 있으니까 정말 이 경제적 가치가 엄청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제어가 불가능한 천재지변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원격 제어 시스템을 통해서 인근 주민에게 위험 정보를 미리 전달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결국에 신속하게 대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인명과 재산까지 보호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야, 살다 보면 뭐 별의 별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세상이 정말 무서운 세상이다. 그 무서운 세상을 무선 기술이 해결해 주는 거 아닙니까? 참, 정말 이 무선 기술 세계가 어느덧 우리 생활 속에 이렇게 깊숙이 훅 들어왔어요. 그런 거를 이제 또 새삼 깨닫게 되는데 이제는요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서 우리 안전까지 책임을 져주는 원격 제어 시스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더욱더 파헤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판독을 나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가을 의상. 그렇죠. 겨울 다 돼가는데 가을 의상. 보기 좋네요. 궁금한 게 뭡니까? 궁금한 게 있습니다. 궁금한 게 원격 제어
시스템이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그게 궁금해요. 아하. 예, 원격 제어 시스템을 가장 처음에 적용한 그 제품은 뭐였습니까? 바로 1955년에 미국의 TV 제조사가 만든 리모컨입니다. 55년이요? 네. 우리 아버지랑 친구네요. 그러시구나. 프렌드네요. 네. 그 리모컨을 처음에는 사람들이 많이 안 썼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광고가 많아지니까 그 채널을 피하려고 많이 쓰게 됐다고 합니다. 이 리모컨이야말로 원격 제어의 기본이면서 가장 최초의 제품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그 원리를 선생님께서 알려주세요. 뿅. 네, 저렇게 버튼을 뿅 하고 누르면 적외선이 옵니다. 그럼 이 TV의 그 수신부에 포토 다이오드라는 게 있어요. 그것이 퍽 하고 받아요. 그래서 그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줍니다. 그럼 전기 신호가 회로판을 돌아다니면서 텔레비전도 껐다 켰다 채널도 올렸다 내렸다 소리도 켜졌다 내쳤다 이런 작동을 하는 겁니다. 예, 이제 채널 돌려요. 뿅. 이제 껐어요. 됐어요. 자, 다시 켰어요. 예, 다시 켰어요. 리모컨 작동 거리가 궁금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거리까지 가능한 건가요? 네, 보통 우리들이 사용하는 그 리모컨 작동 거리는요 5m 안팎입니다. 네, 그래서 더 많이 길게 원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그게 적외선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거리가 넓어지고 길어지면 다른 물체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위험성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그럼 적외선 쓰지 않고 초음파를 쓰면 어떠냐 하시는데 초음파는 그 아기들 측정해 볼 때도 하셨지만 소리나 금속에 굉장히 반응을 잘해요. 그래서 오작동이 쉽게 되는 거죠. 야, 그렇군요. 이제 정말 이렇게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뭐 리모컨이 뭐 이제 자동차에도 생겨났고요. 그렇죠? 리모컨은 뿅인데 자동이 뿅뿅. 그렇죠? 자동차에도 생겨났고 출입문 보안. 우리가 출입문 들어갈 때 아파트 여기 들어갈 때도 있고요. 정말 다양하게 발전을 했는데 우리가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원격 제어를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여러 가지 가정에 있는 전자기기까지 원격 제어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집과 사무실이 아닌 곳에서도 PC를 접속해서 원격 제어를 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인터넷 뱅킹이나 포토샵 등의 작업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다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스마트폰으로 뭐 아파트나 사무실에 있는 그 조명을 원격 조정하는 프로그램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 스타일에 맞춰서 이 색깔이나 뭐 취향 뭐 이런 거에 맞춰서 이제 조정을 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원격 제어는 농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그 농촌진흥청에서는요 작년 9월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온실 환경 제어 시스템을 시험 보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온실에 그 재배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바람 불면 나가보고. 비 오면 나가보고 추워지면 나가보고 그렇죠. 계속 보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실시간 그 생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쉬워지고 외출도 안심하고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성은 조금 덜 들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면. 그렇죠? 그게 정확하지 않은 말이 실제로 이천 하해 농가에서는요 품질도 높아지고 소득도 높아졌어요. 왜냐하면 정성보다는 정확한 온도와 정확한 센서로 관리를 해주다 보니까 훨씬 더 잘 자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가기 좀 위험한 곳 있잖아요. 그런 곳에 이제 기계를 보내서 원격으로 조정을 하면은 그 효율성도 엄청날 것 같은데요. 그렇죠. 특히 이 위험한 작업을 하려는 사람들 요즘에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지만 원격 제어 시스템을 이용을 하게 되면요. 비용 절감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러겠네요. 그리고 예전에 그 아르바이트, 고액 아르바이트로 이슈가 됐었던 그 빌딩 외벽 닦기. 위험하죠. 네, 그죠? 그것도 원격으로 이제 진행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위험한 일은 대신해주는 시스템이 좋은 것 같아요. 그 줄 하나에 매달려서 청소도 하고 도색도 하고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기계가 대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기계연구원에서요 얼마 전에 원격 조정 자동화 곤돌라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곤돌라. 이게 상상만 해도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건물 외벽 청소를 기계가 하고 있다. 어떤 느낌인지 한번 우리가 자료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궁금하시죠? 궁금하니까요. 500원 안 받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바로 원격 조정 자동화 곤돌라 시스템 일명 월봇입니다. 야, 그래요? 예, 이 시스템은요 외벽에서 도장이나 청소 작업을 할 수 있는 곤돌라와 이것을 지탱하는 행거 그리고 지상에서 작업을 지시하고 모니터하는 제어 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건물 상부에 행거를 설치하고 와이어 로프를 곤돌라하고 연결해서 위아래로 이동하면서 작업하는 방식입니다. 네, 결국의 작업은
비상 지상에서 원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겠네요. 네네네네. 왜 요즘에 그 가정에서 그 로봇 청소기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이제 가정용이라는 얘기는 이제 좀 옛말인 것 같고 원격 조정 시스템으로 인해서 청소는 진짜 로봇이 이제 진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빌딩 외벽에 로봇 청소기가 이렇게 다닌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구석구석 잘 닦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 청소하는 로봇을 조금만 더 활용하면요. 청소뿐만 아니라 재난 현장에서도 큰 구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예를 들면은 가스가 유출됐다. 네. 그러면은 사람이 투입하게 되면은 그 가스 유출된데 찾고 밸브 잠그고 얼마나 위험해요. 근데 로봇을 투입하는 겁니다. 그럼 로봇가 그것을 가스 유출된 장면을 시각화 정보로 보내면 이 조종석에서 보고서 아 거기를 잠가라고 지시를 스마트폰으로 내리면 로봇가 밸브를 잠그는 거죠. 얼마나 안전하고 편리합니까? 그러니까요. 안전하고 편리한 세상이네요. 정말 대단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의료에 관련된 또 이야기를 좀 할 수밖에 없어요. 2008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원격진료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진료소하고 의료 취약지를 연결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섬 같은 데서 사시는 분인데 만성질환자, 매일 관리를 받아야 되는 당뇨병이나 이런 고혈압 같은 경우는 관리가 안 되잖아요. 예. 이렇게 원격 진료로 하면은 매일 관리가 될 수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 되겠죠. 야, 획기적이네요. 그렇게 원격 의료가 확대되면 이 PC나 스마트폰 같은 걸로 상간 벽지나 뭐 도서지역 노인, 장애인들이 쉽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군부대가 아무래도 좀 좋은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렇죠. 아무래도. 네.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요. 군의관이 없는 강원도 부대가 있어요. 예. 거기에 이 원격 진료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무인 부스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픈 병사가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원격으로 그 군병원 의료진하고 연결이 돼서 자가 진단도 하면서 진료를 받게 되는 거죠. 네, 일명 의사 없는 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부스의 영상 시스템과 그리고 혈액 검사기, 혈압계, 체온계 이런 것들을 갖춰서 언제든지 건강 관리가 가능해지는 거죠. 돈 많은 사람, 그리고 잘생긴 사람, 그리고 권위가 있는 사람 모두 다 그 누구라도 다룰 수 없는 게 바로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원격 진료는요, 그 측면에서 봤을 때 단순한 생활의 편리함을 넘어서 인류의 생존을 유지시킬 수 있는 굉장한 과학기술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단순히 편리함으로 시작된 원격 제어 시스템, 이제는 편리함을 넘어서 우리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문화 혜택 등 사회 전반에 걸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원격 제어 시스템의 기술 발달로 인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지역 차별이 없는 그런 사회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파도사 2부. 예, 어느덧 밤하늘엔 별이 뜨고 캠핑 토크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요즘에 보면요, 확실히 낮의 길이가 짧고 밤이 길어졌어요. 네. 그래서 보면은 길 걷다 보면 저녁 때 가로등 켜지는 거 본 적 있어요? 정말 일제히 싹 켜지는데, 오, 신기하면서도 무섭기까지 하더라고요. 네, 진짜 길 가다 갑자기 두두두두두 이렇게 켜지잖아요. 그러면 뭐 하나 잘못했나? 아니면 나를 위해 이렇게 불을 켜주나? 별 상상을 다 쓸데없는 하는데요. 상상을 하셨네요. 근데 정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이 가로등 불은요, 반장 아줌마가 저녁에 가서 직접 킨다든지 아니면 집집마다 순번을 정해서 켰었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제 어렸을 때. 그리고 도심에 되게 가로등이 많잖아요. 이렇게 자동으로 켜고 끌 수 있는 원격 제어 시스템 때문에 이 시간은 물론 그리고 에너지까지 절약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착한 아이인가요. 그러니까 요즘 뭐 아파트 같은데, 그러니까 뭐 남자분들은 이제 여자친구 집에 바래다 주면 딱 이렇게 집에 바래다 주고 딱 이렇게 여자친구 집에 딱 들어가는데 현관문 앞에서 문 닫으려다가 남자가 현관문에 발 딱 이렇게 들이. 왜? 그러면서 이제 뽀뽀를 한번 이렇게 하면 뽀뽀를 막 격렬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불이 꺼지고, 그러면 이제 옆으로 가서 이렇게 센서를, 그러면 다시 불이 켜지고. 이런 공감대 없으신가요? 결혼하셨잖아요, 근데. 형수님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세상이 좋아지고. 누구예요? 누구랑 그렇게 하신 거? 아니, 눈 당황스럽게 하니? 방송을 이렇게. 형수님 모니터 하시죠? 뭐야, 그럴 거예요. 네. 너무 더듬으시는데요? 아니, 뭐 그런 분들이 있다, 이런 얘기고, 나도 저도 연애할 때도 그랬고, 우리가 또 그 어렸을 때 또 장난감 또 이렇게, 요즘에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이 장난감도 다 원격 조정으로 나와요. 헬기도 막 이렇게 하고. 맞아요. 외제차도
자기가 타고 있으면 내가 이제 운전해주고 그걸로 이제 유모차를 대신해서 이렇게 가는 대단한. 저는 어릴 때 떠올리면 제일 신기했던 게 아무래도 부의 상징인 무선 전화기인 것 같아요. 진짜 실로 충격이었거든요. 전화 써도 돼 근데 끈이 없는 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계속 통화하면서 걸어다니다가 어디까지 되나 봤는데 갑자기 한순간 지지 해갖고 당황했는데 그 지지지지 소리까지 부러웠던 와, 기억이 납니다. 진짜 오랜만이네요. 이런 게 있었다는 거. 아, 정말 정겹네요. 옛날을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정겨운. 네. 근데 겨울이면요, 전기 매트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이 전기 매트까지도 원격으로 조정을 해줄 수가 있는 기술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서 우리의 안전까지 지킬 수 있는 거죠. 저는 사실 이제 제가 처음에 차를 샀을 때가 이제 기억이 나는데요. 멀리서 이제 딱 멋있게 걸어간 다음에 차 키를 딱 누르면은 차가 부릉! 그 맛이 이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무슨 맛입니까? 그게 이제 이제 이 세상은 내 거다. 아니 정말 제가 주차장에서 직접 봤어요. 얼마나 부릉 그거를 크게 누르든지. 야, 이거 잘 사네요. 부릉 젊은 나이. 그냥 사실은 무릉무릉까지 제 차는 안 되고요. 네, 뾱뾱. 네. 저는 이겁니다. 걸어 다닙니다. 튼튼한 다리로. 그래서 보면은 원격 제어 시스템 발달 과정을 보면요. 대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지금 이렇게 선 하나 없앨 뿐인데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작은 기술에서 지금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죠. 야,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것만으로도 굉장히 놀랍고 또 놀랍고 서프라이즈한데 이거보다 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게 뭡니까? 네, 이너스페이스라는 영화를 보면요. 주인공이 탄 비행체를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크기로 만들어서 인체에 투입하는 과정을 실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어떻게 로봇이 사람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상상을 사실 해봤는데 원격 제어 시스템이 발달을 하면 이런 이야기는 이게 끝이 아니지 않을까요? 이제 마이크로 의류 로봇 세상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로봇이 내 몸속에 사람의 몸속에 직접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도 하고 상황도 보고도 하고 그러니까 의료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거죠. 야, 이게 곧 상용화 될 거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게 바로 앞둔 것도 있고 몇 단계 실험을 거쳐서 상용화 직전에 되는 것도 많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확실한 겁니까? 네. 가능한 이야기예요? 영화 이야기 아닙니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야, 그래요. 네. 대단하네요. 이게 최근 상용화가 빠르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캡슐 내시경이 있어요. 그 알약 크기 같은 내시경을 꿀꺽 삼키면은 그 내시경이 돌아다니면서 장기들을 다 찍는 거죠. 네. 그리고 외부에서 이렇게 조정을 해서 그 찍은 사진을 다 보는 거죠. 내시경 할 때 엄청 괴롭잖아요. 뭐 하나 먹고 그거 계속 되게 시간 나신다. 아유, 진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요? 맞아요, 진짜. 돈 조금 더 내고 수면 내시경 하는 게 낫는데. 근데 수면 내시경도 뭐 깨어나면 머리가 아픈 부작용도 많고 뭐 여러 가지로 해서 내시경이 하기는 해야 되는데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네. 요 캡슐 내시경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럼 근데 캡슐을 어떻게 빼요? 응변으로 나오나요? 그게 또 조정을 하면 그 캡슐 내시경이 그대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니다가 오작동을 하거나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기계다 보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 관련 약물을 투입하면 이렇게 작동을 멈추고 이렇게 신속하게 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근데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질병으로 사망하는 원인 중에 가장 1위가 바로 암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로봇 닥터를 몸에 넣고 원격 조정을 해서 암세포를 찾아내서 직접 그것만 딱 죽이게 하면 파괴를 시키면 정말 암에 대한 두려움까지 이제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아, 그게 또 있다고요? 네, 이 암뿐만 아니라 이제 그 자동차에 탑재되어 있는 이 그 원격 제어 시스템 기술이 또 엄청난 변화를 많이 갖고 있어요. 24시간 콜센터 서비스와 그리고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가 가능해서 이제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이 콜센터에 원격으로 연결이 되어서 차량의 사고나 운전 중에 발생하는 이런 다급한 상황들을 신속하게 도와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요. 본인이 머릿속에 정리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야, 이게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사람이 없는 차량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랬을 때도 정말 콜센터와 자동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거군요. 운전자 입장에서는 대단히 든든한
조력자가 하나 생긴 거죠. 그러니까 사고가 났을 경우 그 차량에 대해서 위치 주변의 그 정보들을 콜센터가 다 수집을 해서 실시간으로 그 운전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겁니다. 운전자들은 특히 여자 운전자 같은 경우는 조금만 접촉사고만 나도 굉장히 불안하고 떨리고 걱정스러운데 그렇죠. 예, 심리적 안정까지 더불어서 제대로 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차량 관련해서 이 원격 제어 시스템 또 하나 뭔가 신상품이 나왔거든요. 예, 뭐냐면은 이 자동차 핸들이 곧 있으면 좀 없어질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하고 운전하는 거죠. 아,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 아니 진짜요. 운전자를 읽는 이 그 타이어 마인드 리딩 타이어라고 생겼어요. 네, 저도 TV 광고에서 봤어요. 광고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 뭐 운전을 지가 어떻게 할 거야? 이러고 있으면 이러고. 아, 제가 그 알려드리면 뭐냐면은 이 뇌파를 이용해가지고 차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만화에서 보던 거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왼쪽으로 가자. 그러면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네, 생각대로. 그러면 내가 한번 좌회전으로 간다고요? 네. 머릿속에 이렇게 하면? 그렇죠. 신기하죠. 이게 뇌파를 이용한 원격 조정 장치인데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은 사람 몸에 전류가 흐르는 거 아시죠? 전기가 통해요. 그래서 네. 감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 생체 전류가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은 자동차가 인식을 해서 그 좌회전, 우회전, 직진, 그리고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힘을 요하는 네.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까지 집중을 하면 다 전달이 돼서 뇌파로 인해서 자동차 운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헷갈려요, 지금. 어디로 가야 되지? 이런 상황이면. 둘 다 가겠죠.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가고. 뭐 이렇게 가겠죠. 아니, 그게 나는 아직까지 실감이 좀 안 나서. 나의 생각대로 자동차가 움직인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되다가는 언젠가는 진짜 사람도 조정할 수 있는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개발을 했는데요. 미국 워싱턴대 연구진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 똑똑하네, 워싱턴대. 이 한 사람의 뇌파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서 그 다른 사람의 손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게 가능해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움직이게 한다고? 뇌파로. 내 손을 이렇게? 선생님도 이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이 기술은요, 단순히 사람의 생각만 읽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요. 그런데 조종사가 몸을 사용할 수 없는 위급한 상황에 처해진 거예요. 그럼 비행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럴 경우 생각을 읽으면 승객이나 다른 사람이 대신 비행기를 착륙시킬 수 있는 겁니다. 놀랍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외국어 같은 거 못 하시는 분들 많이 힘드시는데 이렇게 생각을 읽으면 의사소통의 길이 열리겠죠. 입술을 움직이는 거네요? 네, 얼마 전에 국내에서는요, 원격 제어를 통한 아주 특별한 기술을 개발을 했는데요. 피부의 미세한 주름까지 만져지는 느낌을 느낄 수 있는 이 원격 제어로 전달을 해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보고 싶은 사람이 멀리 있을 때 피부 주름까지도 만지는 느낌이 들게 해주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주름을? 그럼 내가 안젤리나 졸리의 입술 주름을 한번 만지고 싶어요. 그럼 이게 만져진다고?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졸리의? 네. 아니, 이게 무슨 영화 이야기 아닌가요? 근데 주름 만져서 뭐 하게요? 아니, 뭐 의미는 없겠지만. 아니요, 의미 있습니다. 두 분 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실제로 됩니다. 이 시스템은요, 3차원적인 정보로 미세한 피부 주름까지 다 접수를 해요. 그래서 그 주름을 알기 쉽게 정보를 주면 사람들이 보면서 실제로 피부를 만지는 듯한 그런 촉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분야가요, 물리치료나 재활치료, 간호학은 실제로 사람의 피부를 다루잖아요. 그런 거 교육할 때 맨날 사람 피부 만질 수가 없잖아요. 굉장히 획기적인 재료가 되죠. 아, 그럼 거기에도 사용이 되겠네요. 보통 그 심폐소생술 이거 교육받을 때 구두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시스템으로 교육이 가능하게 되면 이 촉감하고 이 힘을 진짜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원격 제어 시스템이 좋은 쪽으로 활용이 되면 참 좋겠지만 악용되는 사례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항상 좋은 것만 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뉴스처럼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보이스피싱인데요. 그럴 것 같았어요. 그렇죠? 네. 이 A씨가 개인정보가 범죄에 사용됐다는 검찰청 안내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담당자는 신고 사이트를 문자로 보내줬고요. A씨는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사이버 신고 절차를 마쳤는데요.
그런데 하지만 이 A씨가 접속한 사이트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만든 원격 제어 프로그램이 깔려있는 그런 가짜 검찰청 사이트였던 거죠. 이게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을 이용한 역이용한 사기 수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금융 정보를 그대로 내려다보고 있다가 대포 통장을 이용해서 돈을 빼가는 거죠. 대포 통장. 오랜만에 듣네요, 대포 통장. 저도 전화 많이 받았어요. 그래요? 아직 당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도 당할 생각도 없지만 많이 받았습니다. 아, 진짜 놀라운 세상이네요. 야, 근데 진짜 짜증이 너무 나네요. 이제 보이스피싱이 별의 별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서. 이 아이러니하게도요, 원격 제어 시스템을 통해서 보이스피싱 신종 사기가 늘고 있긴 하지만 막상 이 같은 범죄자를 잡는 방법에도 원격 제어 시스템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되고 있냐면요. 원격 제어 프로그램이 깔린 가짜 검찰청 사이트로 접속을 오히려 유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신종 보이스피싱 조직이 역으로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낚시하는 거네요, 그러면 경찰 쪽에서는. 이제 걸려봐라. 두뇌 싸움인 거죠. 야, 이거 뭐 다행이네요. 그럼 역이용해서 어떤 한번 꺾어줬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굉장히 좋은 기술입니다. 이거를 정말 필요한 곳에 활용을 해야지 이걸 악용을 하게 되는 경우를 보면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이 중요한 거예요. 손이요? 네. 왜요? 불로 요리를 하느냐 아니면 화재를 입히느냐는 그걸 다루는 사람의 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격 제어 같은 여러 가지 과학 기술의 발달과 함께 우리 판도사 같은 프로그램이 바른 사용법 안내 등을 안내해서 바른 사용, 올바른 사용 이런 사용이 일반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의 손 잘 이용하시네요. 그래서 우리 정말 이 좋은 정보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손을 잘 또 활용하시고 그런 모습이 아주 보기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원격 제어 시스템은요, 첨단 기술로 인류 문명의 풍경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기계의 지능이 인간을 넘어서는 것은 물론 내가 기계가 되고 기계가 내가 되는 상황이 오는 건데요. 하지만 원격 조종이라는 이름으로 남용돼서 심각한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격 제어 시스템은요, 인간을 더 편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시작이 됐죠. 그 개발 목적을 기억을 하면서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기술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더 필요해 보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판도사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